이렇게 박스를 넣었을 때 10인치와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스피커가 장착 안 됐지만은 스피커 장착될 홀 박스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홀이. 근데 이대로 해도 됩니다. 이대로 해도 되는데 엄지를 좀 더 손실 없이 실내를 보내려면 요 지금 체크되어 있는 요런 부분을 살짝 철판을 살짝 돌려야 됩니다. 일부를. 스피커와 시트 사이에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 외에도 또 그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실제 스피커가 움직여서 정시제에 자기가 내는 소리를 곱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피커가 소리 내게끔 우리가 튜닝을 했지 않습니까? 박스와 포트나 또 어떤 스피커를 선택했을 때 그 재질의 특징까지도 감안해서 튜닝하지 않습니까? 그 튜닝된 그 소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돼야 되는데 이 시트 뒷면에 바로 이제 바삭 붙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부드러운 그 풍성한 소리가 소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허락하는 수준까지 타입을 해서 이 시트와 대일 수 있는 이 표면과 콘지가 최대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바닥에도 방음 매트, 이게 부틸과 알루미늄,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매트, 그것을 이제 도배하고, 예, G80 이 차량을, 헤드렛 그 시트 사이에 발거리를 열면, 요는 이제 홀이 있습니다. 요 홀에 맞춰서, 스피커 한 발을 박을 때는 그 맞추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인치 스피커 소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음량의 부족과 좀 더 로우 베이스 풍성한 베이스의 재생 부족으로 12인치를 바꿀 겁니다. 향후에 이 스피커 똑같은 게 하나 더 구해지면 다시 두 개를 열도록 하고, 지금은 약간 변화도 주고 할 겸 12인치를 바꾸는데, 이제 그 현재 작업 상태는 좀 올바른 작업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인치를 넣게 되면 약간의 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 박스를 뜯어내고 실내 바디시트의 이제 현재 모양이죠. 이게 철판이 좀 이렇게 조금 좌우 이렇게 스트로바이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볼트도 크고, 그 뒤에 이제 우퍼 여기서 보면 저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차에 손상을 최대한 안 주고 우퍼박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 위에 바로 우퍼박스 올리고 이 상단 쪽에서 빡빡하게 쐐기를 끼워서 고정할 겁니다. 그리고 저게 보이는 저 사이즈가 12인치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아서 저걸 조금 더 넓힐 겁니다. 저 홀을. 이렇게 박스를 넣었을 때 10인치와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스피커가 장착 안 됐지만은 스피커 장착될 홀 박스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홀이. 근데 이대로 해도 됩니다. 이대로 해도 되는데 엄지를 좀 더 손실 없이 실내를 보내려면 요 지금 체크되어 있는 요런 부분을 살짝 철판을 살짝 돌려야 됩니다. 일부를. 이렇게 서브우퍼가 서브우퍼 스피커와 또 포터 그 주변 표면에 장애물을 다 잘라내고 이렇게 객백 작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우퍼 이 표면보다 우퍼 시트가 붙는 이렇게 표면보다 조금 뒤로 물러섰죠. 요 공간이 여기 중요합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여기 앞에 스키 캐리어 자리가 뚜껑이 열면은 바로 나오겠지만 또 뚜껑 닫고 들을 때도 많고 하니까 요 부분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시트의 스피커와 시트 사이에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 외에도 또 그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실제 스피커가 움직여서 정시제에 자기가 내는 소리를 곱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피커가 소리 내게끔 우리가 튜닝을 했지 않습니까? 박스와 포트나 또 어떤 스피커를 선택했을 때 그 재질의 특징까지도 감안해서 튜닝하지 않습니까? 그 튜닝된 그 소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돼야 되는데
이 시트 뒷면에 바로 이제 바삭 붙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부드러운 그 풍성한 소리가 소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허락하는 수준까지 타입을 해서 이 시트와 대입될 수 있는 이 표면과 콘지가 최대한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포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포트 자리도 이렇게 개선해서 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시트가 이게 벽에 바삭 붙는 건 아닙니다. 조립해 봤을 때. 그리고 요 앞에 센터 콘솔, 리어 시트 센터 콘솔이 한 이만큼 많이 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7, 8에서 10cm 정도 이 차는 떨어져 있는데, 제가 튜닝을 이렇게 해보니까 원하는 바에 소리가 잘 납니다. 그리고 또 이 결합된 베이스에 그 결합된 중저음과 중음의 소리가 서로 마스킹 한다든가 상치되지 않고 잘 들리고 있습니다. 호일이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바닥에 뭐 이번에는 이렇게 싹 원래는 뭐 이 차가 노면 소음이 많은 건 아닌데 그 시트 자체의 시트 자체의 그 구조 재질 자체가 소음을 흡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재질로 돼 있었어. 예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퍼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러하면서 이런 거는 이제 노이즈를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제 차가 삐걱삐걱 거릴 때 시트가 이게 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스펀지를 붙이면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이제 도배하듯이 했습니다. 했는데 난연 소재를 써서 그러는지 이게 이런데 붙어 있는 게 신발이 자꾸 붙어갖고 신발 쪽으로 달라붙어서 여기다가 일단은 스펀지를 한 개 싹 다 바를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도 방음 매트, 이게 부틸과 알루미늄,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매트, 그것을 이제 도배하고, 왜냐면 이 타이어 주변이고 하니까 외부의 소음이 어쨌든 간에 철판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북처럼 울려야 진동이 아니고 그런 외부의 소음을 차음할 수 있고 진동에 의한 소음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매트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더 침투된 소음을 흡수해 버려야죠. 싹 잡아 먹어야 돼요. 누가 잡아 먹느냐? 이 스펀지가 이 스펀지가 이렇게 다 잡아 먹는다. 특히 이제 점보다는 고음 쪽에 그걸 많이 잡아먹고 흡수해 버리니까 좋겠죠. 일단은 요렇게 하고 이제 망을 이제 하나 씌워야 되는데 망을 씌우고, 왜냐면은 디시트 센터 콘솔을 열었을 때 스피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대로 둬도 되지만 좀 안정성을 위해서 차주가 망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망을 이제 꼽을 겁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의 뒤쪽에 시트가 들어가는데 그 시트의 구조 재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시트 뒤에 시트 뚜끼가 열되고 뭐 안으로 좀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실제 이제 등이 기대지는 부분하고 뭐 한 5cm 두꺼운 데는 7cm, 10cm 되고, 그러고 이 부속품이 시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속품이 스피커 콘지 원래 잘라낸 쇠하고 데이지는 않는 공간이죠. 데이더라도 딱 붙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실제 우퍼 콘지가 이 부속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5cm는 뒤로 갔으니까 이 정도 선이라면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더 늘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포트가 있는 자리 되겠죠. 이렇게 이런 흡수를 아주 적당하게 잘 할 수 있는 우리 우퍼 박스 안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소재의 이제 재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징들이 우퍼 소리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흡수도 하고 반사도 하고 적당하게 이제 하겠죠. 근데 우퍼 소리가 현재 증기지의 기에 100% 보이는 거하고 이런 시트에 소재가 들어가서 앞에서 압력을 좀 더 저항을 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크게 두 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우퍼의 원음과 포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100% 증기지의 기에 간다.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아주 좋다 이리 보면 되고 없는 거죠 거의. 근데 단점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베이스를 강하게 올렸을 때 엔클로저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면 빡 하는 소리가 날 수 있겠죠. 스피커가 더 계속 볼륨 올렸을 때 큰 베이스가 나왔을 때 빡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빡 하는 이유는 스피커가 엔클로저 구조와 엔클로저 속에 있는 제로와 허범제의
그 용량과 크기 구조와 우퍼 콘지와 매칭상에서 이제 한계를 벗어나서 빡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의 그 어떤 출력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투닝 주파수와 이 스피커의 특징 그리고 엔클로즈 크기와 모양 안의 재질의 구조 특정 여기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면 빡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빡 소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 소리를 제어시킬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시트가 한다. 일종의 밴드 패스 역할을 하는 거죠. 스피커 앞콘지에 또 다른 저항의 공간을 두 가지고 좀 더 스피커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끔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 빡 하는 그 소리의 그 볼륨감이 더 올라갔을 때까지도 빡 하지 않겠죠. 그리고 약간 탄탄한 빵빵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볼륨이 아주 적었을 때 아주 그 가벼운 베이스를 이렇게 연주했을 때 거기 중음과 미드 베이스 고음에 묻히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 대신에 아무것도 없을 때 컨지 앞에 근데 시트가 있으면 그 부분이 조금은 잘 안 들리겠죠. 그런데 볼륨이 올라가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트 앞에 그 스피커 컨지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청취자의 귀로 도달하는 방법과 이러한 시트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 응용을 잘 하면 오히려 장점을 더 많이 건져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스피커 콘지 바로 앞에 놓여지는 디시트 센터 콘솔이지 않습니까? 이 뚜껑이 열리게 되면 까만기 이제 콘지가 이게 있는데 이 뚜껑이 열리게 됐을 때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리죠. 근데 이게 열면 그러면 디시트 그 뭐 효과가 있냐?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차이 많이 납니다. 어차피 포트가 왼쪽에 있고 또 소리라는 것이 저음은 좌우로 퍼지고 또 배음 발생 우프박스 주변에 콘지 주변에 그 팩맨 그 행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배음 발생과 여러 가지 또 쪽바로 우리가 뭐 고음처럼 지향성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우퍼의 한 80% 가까이 이 구멍이 뚫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뻥.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열어버리면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게 안 맞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 우퍼는 저역이고 방향성이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조금은 차이 나겠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이 이걸 열든 닫든 크게 많이 관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트한 우퍼는 이거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G80에 달려있는 JBL 우퍼는 타이트한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하염없이 부드럽게 내게끔 이렇게 이제 튜닝 주파수를 만들어 놨고 또 하염없이 부드럽지만은 어느 정도 빵빵한 그 제어력도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트의 구조랑 또 재질의 그 어떤 소리의 특징 다 고려해서 우퍼 스피커의 이제 엔클로즈 각도 또 튜닝 주파수를 어디에 하느냐 또 이 차주가 또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가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스피커가 놓여지는 체결되는 엔클로즈부터 그 스피커 그 트렁크에 놓여지는 전후의 위치, 그리고 각도, 그리고 포터의 위치, 포터의 크기, 요런 걸 가지고 또 앞도어의 스피커의 특징, 요래 가지고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조합, 결합, 이걸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게 매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쉬운 건 궁합이 차주가 원하는 소리와 튜닝하는 사람의 원하는 소리가 잘 넣을 수 있는 전체 환경의 궁합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 궁합 맞출 때 이제 이런 구조들도 잘 봐야 되고 센터 콘솔의 어떤 그 개방과 닫았을 때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그러고 차라는 것이 또 조금 긴 차가 있습니다. 실내라도 실성차라도 그런 것도 또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아무 차나 뭐 이렇게 입문 단계에서 그렇게까지는 많이 신경 쓰지 않지만은 통상적인 어떤 그 입문 단계를 넘어선 중고급 매니아 수준에 올라갔을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면 아무래도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